네, 이제 네 분의 관심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파이터가 늘 두 개의 종목은 히든주로 등장을 합니다. 카카오 채널에서 어떤 종목인지 공개될 예정이고요. 대표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힌트를 보시고 또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호영 대표님 관심주부터 가보도록 할 텐데 오늘 오픈이시죠? 네, 저는 오픈입니다. 최근에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종목들의 수급이 많이 붙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원일 T&I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수소 및 천연가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LNG, 액화 천연가스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냐면 수소 저장을 위한 수소 저장 합금, 이것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잠수함에 사용되는 수소 저장 합금 양산 기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이 돼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천연가스 분야에서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으로 의존하던 SCV, 고압 연소식 기화기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함께 재액화기, 연료 주입 시스템, 가스 히터 등을 연이어서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기술적으로는 완벽하게 갖춰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천연가스와 발전, 원자력, 이제 조선, 해양 플랜트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수소 저장 합금 기술 때문에 최근에 캐나다 정부의 60조 원 규모 잠수함 사업 입찰, 여기에 이제 팀 코리아가 최종 사업자 두 군데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원일 T&I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수소 저장 합금 양산 기술이 이 잠수함에 사용이 되기 때문이고요. 이 수소 저장 합금은 금속이 이제 수소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수소를 저장하는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장 탱크를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장시간 고순도 수소를 저장하고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잠수함 그리고 선박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우리나라 해군 장보고 잠수함에 적용된 바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방산 그리고 잠수함, 선박까지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를 때 그 테마에도 편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네. 또 LNG 기업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때에도 관련주로 편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규주, 다른 신규주인 한택과 좀 비슷합니다. 이런 수소 전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저장 탱크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다방면의 에너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수가는 23,000원 이하권이면 거의 지금 차트상 바닥권이거든요. 천천히 모아가 보시고요. 목표가는 1차 26,000원, 2차 3만 원, 손절가는 2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호영 대표의 관심주 확인하셨고요. 이제는 히든주입니다. 필살기 첫 번째 히든주자인데 강동윤 대표님이 준비하셨잖아요. 네.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요. 이 최근에 상반기 주도 업종군, 이 조선, 네. 그리고 방산, 원전이었죠. 이 원전을 제외하고 이 조선과 방산 사업을 두 가지를 모두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우주항공. 아무래도 이제 멀지 않아 우주항공 섹터도 좀 시장에서 부각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방산, 조선, 우주항공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최근에 실적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2분기 때 이제 조선에 투자해 놓은 부분이 이제 그 사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그 중순에 이제 조선업이 강세가 나올 때는 조금 빠졌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때 이제 조선업 강세가 나올 때는 포함해가지고 대장 역할도 간혹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가 좀 기대되거나 아니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성장 기대감을 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잔고가 10조 원을 넘어갑니다. 이 10조 원이 넘어간다라는 거는 대형주라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 대형주에 대한 시장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유동성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 전망을 보게 되면은 2026년까지 매출은 이제 4조 9천억 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시장에서는 일단 한 4,500억 원 수준으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산 쪽에서 수출 비중이 일단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주 분야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장기적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부분 역시 이 단기적으로는 적자가 불가피하겠지만 이 다른 사업 부분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 정도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량 양산 전략과 이제 맞물려 가지고 좀 중장기적인 이 기회로 이제 지금 주가가 기회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이 매수가 같은 경우는 55,000원 이하에서 이제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 라인은 48,000원 라인대 설정해 드립니다. 네, 중간에 뭐 대형주다 등등의 힌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호성 대표님 차례입니다. 네. 오픈이신데 어떤 섹터에서 또 준비가 됐을까요? 역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뭐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반도체 종목인 인텍플러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 장비 회사라고 검사 장비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라든가 2차 장비에 2차 전지의 외관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023년과 2024년의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2025년에 영업이익이 턴 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구조조정이 일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길 시작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앞서 전방 고객사가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건 삼성전자의 회복을 점지해 두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에 이어서 지금 뭐 북미향 대면적 쪽의 기판 검사 장비로 수출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방사의 회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만 쪽에서도 이제 퀄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역시 2026년에 실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반도체가 50, 2차 전지가 50인데 뭐 내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 매출이 70에 2차 전지가 30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역시 제품이 가격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기상으로 주가가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왜 올라가느냐? 2분기부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턴 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3, 4분기까지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2025년에 당기순이익이 10억이었어요. 그리고 2025년 1, 2분기가 한 39억 정도 적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바뀐 이거를 거네. 합쳐 보게 되면 3, 4분기에는 39억을 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2분기보다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막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45,000원 부근까지 왔다가 이제 15,000원 부근까지 올라오고요. 이 박스권 혹은 다르게 보면 이중 바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매수 타이밍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14,500원에서 1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박스권 상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14,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5,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젠 또 김동아 대표의 수익 파이터 종목 확인해야 됩니다. 필살기 히든주 두 번째 종목이네요. 앞서서 조선 쪽이라고 힌트는 주셨는데 예. 어떤 종목인지 좀 더 말씀 주시죠. 저는요 사실 그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추천했던 종목군들이 이제 안전 마진이 있는 저평가 종목을 바닥에서 주로 추천을 했는데요. 사실 이번 추천은 제가 처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고가예요? 예, 주가 지수가 신고가에서 깔끔한 마음으로 신고가 주식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조선 기자재 종목군들이 요즘 많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리엔탈 전공, 세진중공업, 케이프, 한선 엔지니어링까지 이제 급등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들 중에서 매출이 고성장에다가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평균적인 조선 기자재보다도 한 3~4 배수는 앞으로 좀 유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동사는 처음에 이제 유조선용 그 레벨 계측기 제조 회사로 시장에 좀 발을 들여놨습니다. 점차적으로 조선 기자재를 단계별로 이제 국산화를 하면서 정점에 오르게 됐고요. 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9년도에 설립을 해서 업력이 상당히 좀 오래됐고요.
2021년도에는 낮은 가격에 인수를 했던 이 수리조선소가 2024년도 사업의 본격화를 시작을 했고 2025년도 이 수리조선 매출 확대로 인해서 고마진 실적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가 이제 2024년도부터는 이 플로팅 도크를 작년부터 이제 2024년부터 운영을 하면서 마스가 수혜주로 최저 평가 종목이기도 이제 한 종목입니다. 네네. 이제 올해 매출이 1,273억,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2분기 매출이 357억에 영업이익이 62억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거래 급증과 함께 한 차례 급등 이후에 다행스럽게 요즘 며칠 동안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목표를 제시를 드리지는 않겠지만 1차적으로 25,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을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손절은 2,000원 빠진 15,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수익 파이터 다음 주 관심주를 확인했습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서서 히든주 2개 종목이 있었죠. 종목명은 저희가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확인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